얼마나 여행 가고 싶으면 남는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굿즈를 다 샀어. 이게 얼마였더라? 거의 3,000마일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은 2,900마일인가? 호구 인증. 전쟁의 시작이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지금부터 제가 태국 입국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야 했던 서류나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해외여행 나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선은 뭐 일반 직장인이나 그냥 일반 여행하시는 뭐 사업가나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여권만 들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갖추어야 될 자격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준비 절차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요거는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이 준비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찾아보고 잘 준비하면 다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이게 이제 걸렸을 때죠. 이게 걸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국 자체가 다시 귀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타격은 있겠지만 저희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시국에 해외로 놀러 가서 이걸 걸려 갖고 와서 해외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도 못 하는데, 내가 내 휴가를 쓰고 내 연차를 뭐 쓴다고 손 치더라도 좋아할 만한 회사는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준비하는 절차를 한번 보시고 지금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행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때 저는 방콕으로 가거든요. 방콕으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1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발표가 났죠. 이 11월 1일에 대한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기준에서 저는 지금 11월 17일 날 나가는데 요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뭐 빠뜨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조금 더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아직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영문 증명서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보건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공항 뭐 이렇게 준비하는 절차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국문증명서를 줍니다. 문제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주는 데가 있으면 국문증명서를 받으셔서 그거를 일반 병원이나 병원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항에서 영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로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보건소가 국문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의 루트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일반 병원 중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을 좀 알아보니까 10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공항이 지금 한 15만 원이었나 16만 원이었나 그랬던데, 한 그 정도 비슷한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항에서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가 공항에서 받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공항이던 간에 일반 병원이던 간에 오전에 검사를 받으면 오후에 결과가 나오고요. 오전이나
오후 검사를 받으면 이길 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아마 오전이겠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공항에서 받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평일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평일날 차라리 가까운 일반 병원에서 한번 갔다가 점심시간에 갔다가 그 다음에 퇴근하고 결과를 오후에 받으러 가는 그런 루트로 하루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항 같은 경우는 그게 멀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인천인데도 저는 멀어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한 10만 원에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좀 그런 게 뭐냐면 한 2일 정도? 그러니까 영업일 2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마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마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오후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받고 그 다음 결과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한 2일 정도, 2길이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2번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도 아직까지 마지막 남겨놓은 과정이긴 하지만 좀 부담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5만 불 이상의 질병보험 가입증명서. 이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저렴한 금액에 뭐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보험사 대리점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가 지원이 된다면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가입 다 돼요. 저는 지금 여행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45일짜리가 최종 걸로 알고 있고 45일짜리 현재 가입을 했어요. 이게 한 8만 원 정도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해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에 안전하게 노출되지 않고 한국에 다시 귀국을 잘 한다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 보험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일할 계산해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무 일 없으면 보험에 대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일주일 있다가 뭐 잠복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해지하셔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입 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 백신 맞으시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백신 영문 증명서. 저는 혹시나 몰라서 한글 증명서도 같이 끊긴 했는데 이거 되게 쉽습니다. 저는 질병관리청 들어갔어요. 질병관리청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좀 보시면 백신 영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이랑 한글이랑 혹시 몰라서 두 개 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AQ 호텔, AQ나 아니면 샤 플러스 등급의 호텔에서 1박을 묵어야 돼요. 이게 1박의 개념이 뭐냐면 너가 들어와서 PCR 검사를 여기서 받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박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격리, 1박 격리인 거죠, 사실. 1박 격리를 할 수 있는 호텔이 AQ 등급의 호텔과 샵 SHA 샵 플러스 등급이 있는 거죠. 이게 전 지금까지도 가장 고민이긴 한데 일단 저는 AQ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샤 플러스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호텔 자체가 이 인증을 받은 호텔이 아직까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기존에 태국 패스 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호텔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혼선이 좀 덜 할 것 같은 뭐 그런 호텔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로 준비를 했는데 예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직항으로 나는 왕복 항공권 요걸 준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 있죠. 보험 영문 증명서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권 사본이라기보다는 저 사진본 찍어서 보낸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백신 영문 증명서 이걸 먼저 준비를 하셔야 얘네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컨택을 하셔서 뭐 내가 생각하는 호텔에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그때 얘네가 바우처를 주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완납 예약 증명서 요거를 줍니다. 그럼 요거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우리는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는 먼저 다 사전을 해야 이 AQ 그다음에 샤 플러스 등급 요거에 완납 예약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으로 마일리지를 털고 지금 가는 건데 얘네 두 개가 다 거의 다 오후 아니 저녁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18시 이후 도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시거든요. 아마 아시아나도 제가 알기로는 저랑 비슷한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첫날 여튼 1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1박 격리에 해당하는 1박을 하셔야 되는데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PCR 검사를 안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해서 일단 거기서 자야 돼요. 그러면 오전에 PCR 검사를 받고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프리가 되는 거죠. 프리가 되는데 이 오후 결과가 거의 18시까지 봐야 된답니다. 그럼 18시면 레이트 체크아웃에도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2박을 끊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타이항공이나 이런 외국사 항공 말고 우리나라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1월에 12월에는 또 많이 풀렸더라고요. 근데 11월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늦게 도착을 하시기 때문에 AQ 호텔이나 샤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2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1박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도 된다는 호텔이 만약에 있다면 더 좋겠죠. 호텔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좀 알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2박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잘 한번 보세요. 저희는 2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박 패키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PCR 검사 1회, 그 다음에 삼식 주고 공항 픽업, 그러니까 공항으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이렇게 두고 있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누가 픽업 나오는 거는 처음이라서 하여튼 1박 패키지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전에 예를 들어서 PCR 1회를 받고 뭐 얘네들은 뭐 삼식 주는 건 뭐 이상 뭐 알긴 알겠는데 2박제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1박 패키지의 금액을 두 번 결제하시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박을 끊으시게 되시면 호텔에 연락을 하셔서 나머지 2박에 대해 나머지 두 번째 1박에 대해서는 금액이 부당한 것 같다. 금액이 다른 패키지가 있느냐라고 꼭 문의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박 플러스 1박이잖아요. 얘가 4,800바트, 그다음에 얘가 1,800바트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6,000바트로 2박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처음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도 픽업을 나와주고 뭐 이거야 뭐 좀 아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삼식도 주고 공항도 픽업을 나가준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 여행 7일 중에 벌써 마이너스 2일이 호텔 구금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어디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입국하기 전에 이제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기존의 COE, 그러니까 입국 허가서를 받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었냐면 뭐 URL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서류들을 다 첨부를 하면 태국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뭐 이런 식의 절차였던 것 같은데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11월 1일부터 타이패스로 바뀐대요. 이거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떤 형식인지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입국 허가서처럼 뭐 그냥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런 증빙의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형식이 아닐까 싶고요. 뭐 별 다를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된다면 어려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11월 1일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 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서 태국에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했으면 AQ 호텔이나
아니면 샤 플러스 등급에서 1박을 하신 다음에 PCR 검사가 나오면 1박을 하신 다음에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놀면 안 되겠죠. 코로나 조심해서 잘 놀다가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모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노시다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에 입국을 하셔야 될 때, 한국 입국하실 때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콕에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아무래도 방콕에 병원이 노출되어 있는 주소나 PCR 검사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은 몇 시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정보가 좀 노출되어 있는 병원이 방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방콕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하나를 셀렉해놨어요. 거기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뭐 그냥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셔서 뭐 하루 이틀 뭐 그날인가 일단 받고, 도착하자마자 보건소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또 한 번 더 받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음성이 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와서 일주일간에 뭐 그날 뭐 입국한 날 보건소 가서, 뭐 저도 불안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받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떴다? 그럼 한국 못 들어옵니다. 한국을 아예 못 들어오고, 호텔이나 일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정말 저희는 좆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저처럼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부스터 맞고 가거든요. 여튼간에 개인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뭐 KF94 마스크도 빵빵 실어갖고 정말 밥 먹을 때 빼고는 벗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러시면 안 나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가는 거고, 그거는 개인이 잘 판단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모든 절차가 여행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같이 가자라고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다 고사드렸습니다. 지금은 나가실 때가, 특히 같이 여행을 하러 나가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같이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에게. 그러니까 여행을 독려하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 여행을 나가면 그만큼 까다롭고, 지금 여행을 나가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가면 위험한 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건데, 지금 11월에 예를 들어서 태국을 예로 좀 들면은, 11월에 여행자들이 가잖아요. 싱가포르 보셨죠? 폭증. 아마 태국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더 여행 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또 지금 나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무래도 처음에 좀 청정할 때 다녀오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제가 글씨도 개판이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